자, 2024년 군무원 면접 설명의 6번째입니다. 하지만 필기 합격자 발표가 나고 처음으로 진행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필기 합격자 발표 전에 들었던 내용 말고 필기 합격자 발표 이후에 면접 공고문이 나왔죠. 안내문이 나왔으니까 이제 그런 거 위주로 한번 제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60분 동안 제가 이제 쭉 말씀을 드릴 거예요. 군무원 면접에 대해 쭉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여러분들 질의응답 한 30분 정도 받을 거고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역시 개별적으로 또 컨설팅을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추가적으로 필기 합격 발표가 났기 때문에 자기소개서 쓰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요령을 간단하게 이 슬라이드를 바꿔가지고 좀 말씀을 같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부분은 우선은 민족군무원학원의 책은 바로 이 책으로 진행을 합니다. 진짜 군무원 면접책이라고 되어 있는 이제 이 책으로 진행을 하고 이 책은 작년에 출간을 했기 때문에 23년도 기출문제는 빠졌어요. 그래서 23년도 기출문제는 별도로 프린트를 해서 작년에 다 복원된 문제들을 나눠드릴 예정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부터 2024년까지 시간 정말 빠른 것 같아요. 벌써 17년 동안 제가 군 관련 부사관, 장교, 군무원만 계속 하고 있고 민족 부사관, 장교, 군무원학원의 군무원을 담당하고 있고 현재 서경대학교 군사학과 성북구에 위치한 서경대 군사학과에서 이제 장교들을 양성을 하고 있습니다. 1학년 지도교수를 맡고 있어서 열심히 임무 수행을 하고 있죠. 사교육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상당히 오랜 기간 많이 했는데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2019년을 기준으로 해서 군무원이 많이 바뀌었는데 2019년 전까지만 해도요 군무원 인기가 별로 없었어요. 왜 군무원해? 라는 인식. 왜냐하면 인원을 한 1000명도 뽑지 않았거든요. 많아야 1000명 정도. 근데 이제 2019년에 시험을 갑자기 1년에 2번을 봅니다. 필기시험을 전반기, 후반기. 그러면서 인원이 확 늘어났죠. 그래서 피크를 찍은 게 2022년에 피크를 찍고 23년, 24년 점점 인원이 내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는 전체 경쟁률이 몇 대 몇 정도 돼요? 8대 1을 됩니다. 8대 1. 전체 경쟁률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직렬별 경쟁률이 아니라 이 부분이 늘 두 자릿수였는데 올해 또 줄었어요. 여러분들 육군 거를 제가 보여드리면 굉장히 많죠. 근데 이제 2022년엔 더 많았습니다. 상당히 두꺼웠어요. 찾기도 힘들 정도로 필기 합격생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부분이 이제 나왔어요. 면접에 대한 정보들이 나왔을 때 여기에 이제 합격 점수, 컷 이런 것들이 나왔을 텐데 생각보다는 7급이 역시 올해도 답이었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이게 저는 가급적이면은 군무원만 준비하는 분들은 웬만하면 7급을 준비하라고 뭐 소위 말해서 왜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데 7급을 해야 되냐는데 7급이 답이에요. 결국은. 왜 그러냐면 점수가 많이 낮거든요. 7급이. 올해도 그렇죠. 올해만이 아니라 수년간 그랬습니다. 계속 그래요.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들 중에 9급을 준비하는 분이 있다면 9급 임무 수행을 하시면서 시간적 여유가 분명히 많이 있으실 거니까 경채를 노리시거나 7급 공채를 다시 한번 또 보시는 것도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상당히 더 좋은 일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 7급이 많이 어렵고 두려워하시기 때문에 한 과목 추가되는 부분이 어렵고 두려워하셔서 많이 열심히 하기가 두려워서 거의 9급으로 넘어가시는데 생각을 해보시면 7급이 많이 점수가 낮습니다. 올해만의 문제가 아니라 해마다 그랬으니까 한번 잘 고민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서두가 좀 길었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발표가 났습니다. 필기 합격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오늘 바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게 있죠. 바로 뭐죠? 신원조사 접수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 혹시 하신 분 계신가요? 하셨어요? 완료하셨어요, 다? 그럼 자기소개서까지 다 완료하셨다라는 소리겠네요, 그죠? 굉장히 부지런하시네요. 네, 잘하셨습니다. 22일, 목요일 18시까지 마감인데요. 이건 이제 어디에 접수하는 거냐면 방첩사령부에 접수를 하셔야 됩니다. 다 공고문 읽어보셨죠? 해마다 똑같습니다. 방첩사령부에 접수해야 되는데 문제는 육군 기준으로 해서 면접시험이 9월 3일 날 시작을 한다는 거죠. 군수, 행정, 차량직이 앞쪽으로 몰려있을 거라고 제가 누차 얘기했는데 역시 행정, 군수 이렇게 많은 직렬이 앞쪽으로 몰려있어요. 그래서 9월 3일부터 당장 시험이 시작이 됩니다. 요 기간이 실제로 2주밖에 없다. 시간이 많이 부족하다는 거고 우선 여기 오신 분들이 이제 국방부도 있고 육군도 있고 여러분이 있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요거 우선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목요일 18시까지 반드시 신원조사 접수를 하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요거 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안 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꼭 좀 요거 해주시고 만약에 내가 서류 하나가 첨부가 잘못됐으면 어떻게 할까요? 뭐 그러면 안 되겠지만 그러면
수정 기간에 수정하셔도 됩니다. 알겠죠? 이게 4일이 끝나요. 목요일 날 끝났지만 수정을 하라고 해요. 서류를 언제 수정하면 될까요? 여러분들이 추후에 연락이 오거나 아니면 우리가 또 수정할 수 있는 그 공고가 다시 한번 나옵니다. 개별적으로 연락이 갈 거예요. 그럼 그 기간에 수정이 되니까 우선 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하는 거. 근데 많은 부분이 접수를 잘 못합니다. 실수를 분명히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제가 사례를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오늘 필기 합격을 하셨으니까 체크하셔야 될 사항입니다. 첫 번째, 면접 날짜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며칠 날 시험 보시는지 체크를 하시고 그 날짜에 대비해서 여러분들이 면접을 준비하셔야 되고, 필기 시험 점수 요거는 6군은 내일 9시에 나옵니다. 6군 내일 9시 이후에 홈페이지 접속하셔가지고 확인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셔야 되는 게 신원조사 서류를 제출하셔야 되는데, 이 서류는 어디에 접수한다고요? 방첩사령부에. 그럼 어떠한 서류가 있느냐? 이건 이제 뒤에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자기소개서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 자기소개서는 인터넷 양식, 어떤 양식이에요? 4가지 양식입니다. 이 4가지 양식에 맞게만 쓰면 됩니다. 하나의 양식당 몇 글자까지? 320글자까지 쓰셔야 돼요. 이런 요령도 지금 바로 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하지만 이 자기소개서는 면접에는 반영이 안 되고요. 신원조회용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뭐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자기소개를 잘 쓸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특히 비용을 들여가지고 첨삭을 받는다? 저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많은 스피치 학원이나 이런 데서는 아직도 5만 원에서 한 1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자기소개서 첨삭하는 게. 일반 대학 입시에서는 하셔야죠. 왜? 그거를 보고 질문을 하거든요. 공무원 입시에서는 하셔야 돼요. 왜? 자기소개를 보고 질문하기 때문에. 하지만 공무원 면접에서는 자기소개를 보고 질문한다 안 한다? 전혀 하지 않습니다. 아예 면접관이 자기소개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제출의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작성 요령 뒤에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자, 크게 3가지 서류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공통적인 건데 기본 증명서 발급하셔야 돼요. 근데 기본이 증명서 발급하실 때 상세로 발급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상세는 디테일하게 다 나와 있는 정보들이에요. 그래서 상세로 발급하셔야 되는데 어디서 발급하느냐? 동사무소 가시면 돼요. 근데 날씨가 오늘 36도까지 올라갔습니다. 너무 덥죠? 정부24 가시면 됩니다. 정부24 또는 대법원에서 하고 있는 전자가족관계등록 시스템, 이 둘 중에 하나 사이트 가시면 돼요. 이 사이트에 가셔가지고 인증을 해야 되는데 저 공인인증서 없는데 어떡합니까? 인증서 없어도 됩니다. 그냥 카카오톡, 네이버 이렇게 민간 인증서로 얼마든지 대체가 되기 때문에 금방 인증할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세로 발급을 받으셔가지고 열람용으로 하면은 또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냥 저는 프린트용으로 하라고 말씀드리고, 프린터를 해 놓으세요. 프린트를. 왜냐하면 열람용으로 해서 어떤 오류가 있을 수 있냐면 나중에 JPG로 여러분들이 올리셔야 돼요. 확장자를. 그럼 그때 또 올라가지 않고 사이즈가 안 맞다 이런 문란들이 있거든요. 모니터 크기에 따라 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냥 어떻게 하라고 말씀드리냐면 인쇄용으로 하시는 거예요. 발급 받으실 때. 그래서 프린트를 인쇄하세요. 인쇄한 거를 스캔 뜨면 됩니다. 두 번째, 병적 기록표를 받으셔야 됩니다. 또는 병적 증명서를 발급받으셔야 됩니다. 이 2가지를 다 하셔야 되는 경우도 있고, 어디서 하냐면 병무청 가시면 됩니다. 어디에 있죠? 병무청이 대방동에 있습니다. 역시 오늘처럼 날씨가 더울 겁니다. 이번 주 또 비도 온다는 소식도 있고. 그럼 어디서 하시면 돼요?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학생분들은, 여성분들은 해당 없음에만 체크하시면 되기 때문에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체크박스가 돼 있어요. 해당 없음. 그래서 해당 없음에 하시면 돼요. 또는 만 18세 이하이신 분도 해당 없습니다. 만 18세 이하인데 시험 볼 수 있습니까? 있습니다. 임용일 기준에서 18세가 넘으면 되기 때문에 만 18세도 시험 볼 수 있어요. 그런 분들 혹시라도 영상 보고 계시다면 해당 없음에 체크하시면 돼요. 아직까지 신체 검사를 안 받았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세 번째, 신용정보 조회 발급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가서 받는 게 아니라 사이트 여기서 받으시면 돼요. 크레딧포유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됩니다. 간단해요. 네이버에 크레딧포유 치시면 되고 들어가셔서 역시 인증 간단히 돼 있으니까 간단하게 민간 인증서로 인증받으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인쇄해 놓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보통 신용정보 조회는 2장 정도 나오거든요. 특별한 이상이 없으면. 선생님 몇 장 나오셨어요? 2장 나왔죠? 근데 이 2번째 장에 내용이 없어요. 별로.
그러다 보니까 두 번째 장을 첨부를 안 해가지고 연락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 두 번째 장이 왜 중요하냐면 직인이 찍혀 있어요. 거기에 발급처가. 근데 발급처가 없는 정보는 무효 처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두 장이 나오는데 기본 요금이 되는데 한 장 나와요. 근데 두 장 나온 거 뒤에까지 전부 다 첨부해서 올리셔야 됩니다. 참고되셨죠? 그래서 요 세 가지를 반드시 저는 프린트용으로 프린트 하신 다음에 모바일로 스캔을 받으세요. 핸드폰으로. 스캐너가 있으면 스캐너 뜨셔도 돼요. 근데 이제 스캐너가 대부분 요즘은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시냐면 뭐 돈 주고 하지 마시고 모바일 어플 가시면은 V플랫을 전 잘 쓰거든요. 회원갈 필요 없어요. 그냥 앱에서 그냥 모바일 다운받는 건 아시죠? 앱 다운받는 거 들어가서 V플랫 스캔을 저는 쓰는데 V플랫이라고만 치시고 요 어플 다운받으시면요. 회원가입 안 해도 돼요. 그냥 이렇게 놓고 찍으면 어떤 문서든 스캔 파일로 딱 저장이 됩니다. JPG로.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하시면 용량도 딱 웹용으로 올라가게 저장이 되니까 저는 V플랫을 저는 많이 쓰니까 추천드리고 이거 말고 뭐 여러 가지 하셔도 돼요. 여러 가지. 카메라 그냥 사진 찍으면 안 됩니까? 돼요. 사진 찍어도 되는데 두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테두리가 너무 많이 나오는 거를 일일이 잘라야 된다는 문제점. 그리고 카메라로 찍게 되면 이 카메라 어플로 찍게 되면요. 해상도가 너무 크는 경우가 있어요. 해상도가 너무 크면 또 업로드가 안 되거든요. 그럼 용량을 또 줄여야 돼요. 그림판 들어가서 어렵죠. 그러니까 저는 V플랫으로 합니다. 이게 제일 깔끔한 것 같아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거 반드시 받으시면 됩니다. 질문 있으세요? 요 내용, 절차. 요거에 대해 좀 더 디테일한 거는 제가 오늘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그걸 좀 보시면 돼요. 요거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제가 올려놓은 게 있어요. 한 10분 정도짜리 올려놓은 거 있으니까 그거 한번 보시면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정리가 되시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내용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몬 면접 실시 방법인데 저는 요 면접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군무원 면접이 제일 이제 고민되실 텐데 너무 고민을 하셔야 될 시기긴 하죠. 고민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고민을 정말 많이 하셔야 되는데 자,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죠. 군무원 면접이 뭐고 어떠한 사람을 뽑는지를 먼저 아는 게 중요한데요. 군무원 면접은 적격성이 제일 중요한 단어 같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능력이 군무원으로서 임무 수행하는 데 가장 적합한지를 검증하는 겁니다. 이게 저는 1순위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게 적격성이 있는 사람은 임무 수행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임무 수행을 잘하는 사람을 뽑는 면접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자랑하듯이 자꾸 면접을 한다는 거죠. 적합한 사람을 뽑는 겁니다. 적합한 사람을. 필요한 능력을 갖추고 있는 적합한 사람. 자, 예를 들어보면 여러분들은 대부분 몇 급이세요? 9급이거나 7급이시죠. 9급과 7급이신 분들이 임무 수행을 하는 그 정도의 적합한 사람을 뽑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임관을 받고 군을 개혁시키기 위해서 엄청난 가서 일을 할 수 있다고 마음 먹겠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이 우리 군에서는 별로 죄송한 말씀인데 별로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내가 아니더라도 딴 사람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빵꾸가 나도 현역 군인들 얼마든지 대체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자랑하듯이 이야기하면 오히려 면접관으로 하여금 부정적인 요인으로 평가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 이 사람 좀 이상한데? 이 사람 그만둘 것 같은데? 이런 거죠. 면직률이 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군무원 면직률? 죄송한 말씀인데 높습니다. 정말 높습니다. 네. 그러니까 100명을 뽑으면요. 일반 민간 기업에서는 보통 10에서 15% 정도 면직을 하게 되면 엄청 높다고 봐요. 일반 기업은. 그래서 5에서 10%가 적당하다고 봐요. 왜? 들어왔는데 능력도 없는데 계속 회사에 있는 것보다는 한 5%에서 10% 정도는 좀 적성이 안 맞는 사람 나가는 게 맞거든요. 나가는 게. 그런데 우리 군무원이 이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10에서 10% 수준이 아니에요. 1년 안에 그만두는 비율이 이거의 몇 배가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이제 면접 질문에 많이 나온다는 거죠. 자, 작년에 제가 전화를 받은 게 하나 있는데 이분은 정말 능력이 뛰어나신 분이세요.
제가 딱 전화 목소리를 들어도 상당히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6급 경체를 요번에 보셨대요. 6급 경체를. 이야기 좀 들어보니까 우리 군에 관련된 일은 해보지 않으셨지만 우리 공무원 중에 아주 중요한 일을 맡으셨고 이분은 아이비리그에서 박사를 받아오셨어요. 미국 아이비리그에서. 엄청난 수재죠. 그리고 스카이 대학을 나오셨습니다. 그 스카이 대학의 학사를 나오고 석박사를 아이비리그에서 받고 와서 우리나라의 5급 행정고시 해가지고 5급으로 들어가서 엄청나게 중요 직책의 일을 많이 하셨는데 왜 국무원으로 가려고 하는지를 물어봐도 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자꾸 아이비리그에서 박사했고 나를 안 뽑는 게 말이 되느냐. 아니 내가 국무원 한다는데 왜 나를 안 뽑지? 해서 2번이나 면접을 떨어지셨는데 작년에도 떨어지셨어요. 제가 그랬거든요. 자꾸 그런 걸 강요할 필요가 없다. 강조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뽑는 게 아니에요. 지방대학에 나왔지만 지방의 국립대학의 경영학과 나온 사람을 여러분들 군무원 7급으로 뽑겠습니까? 서울대학교 나온 사람을 군무원 7급으로 뽑겠습니까? 이런 면접관이라면 누구 뽑을 것 같아요? 저라면 지방대 국립대를 뽑을 것 같아요. 왜? 그만두지 않고 더 열심히 일할 것 같거든요. 서울대 나왔는데 군무원으로 간다? 아니 왜 그러지? 금방 그만둘까? 라는 생각을 갖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기 자랑식으로 면접하는 거는 정말 부정적인 역할을 주니까 절대 자랑하지 마시고 그냥 해당하는 직무, 시키는 일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그 이미지를 심어주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군무원 면접에서는. 그거를 반드시 명심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종 합격자 발표에서 필기입니다. 50%. 그리고 신원조용이 끝나면 이제 방첩사령부에서 이거 하는 거죠. 2가지 합니다. 범죄사실, 개인신용 요 2가지만 봐요. 과거에는 정식과 병력이나 이런 것도 좀 더 체크를 했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다 안 합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직계가족이 어떤 친일파에 대한 문제,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문제 과거엔 다 봤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전혀 안 보고요. 오직 개인 범죄 사실과 개인 신용 이외에는 신원조회를 안 하기 때문에 이 2가지의 문제가 없어야 됩니다. 이 2가지의 문제점 중에 혹시라도 개인적으로 말씀하시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저에게 개인적으로 말씀을 해줘요. 제가 판단해 드릴 수 있으니까. 된다 안 된다라고 혹시라도 궁금한 부분을 말씀해 주시고 자 이거 방첩사령부에서 지금부터 아마 엄청나게 조사를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신용에 대해서 또는 범죄 사실에 대해서 문제가 없어야지만 면접이 진행이 됩니다. 여기서 문제가 있으면 면접 진행이 안 되고요. 만약에 면접을 봤는데도 불구하고 신용에 문제가 있거나 범죄에 문제가 있는 게 확인이 되면 합격은 취소가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면접도 50%, 필기도 50% 반영한다는 거 체크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신체검사 부분인데 역시 또 하나 해주실 게 면접 시험을 보고 나면 합격자 발표가 10월 14일입니다. 이때까지 텀이 좀 있잖아요. 이때 열심히 놀지 마시고 보통 이때 정말 열심히 노시거든요. 이제 내 인생에 이렇게 시간 많이 쓰는 경우는 없다. 라고 해서 남성분들은 술을 많이 드시고 여성분들은 여행도 많이 가시고 좀 피로하게 놀아요. 그러면 합격자 발표가 10월 14일 나면은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뭘까요? 이때 신체검사 받아야 돼요. 신체검사. 근데 신체검사 받을 때 여러분들 전날 술 많이 먹고 받으면 무조건 재검 나옵니다. 간 수치 때문에 무조건 재검 나와요. 그럼 재검 나오면 다시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 시간이 짧아요. 정말 짧아요, 이 시간. 재검 나왔는데 또 받았는데 또 재검 나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그래서 접수 못해서 취소되는 경우도 빈번히 있으니까 면접이 끝났는데 내가 답도 잘 했고 합격할 것 같아요. 그러면 미리 해두세요. 미리. 신체검사. 미리 해두시면 돼요. 어디서 하는 거예요? 집 주변에 이비인후과나 내과에 전화하시는 거예요. 조그마한 의원에서 해요. 전화하셔가지고 공무원 신체검사 합니까? 이 공무원 신체검사입니다. 공무원 신체검사 합니까? 해서 합니다라고 하면 가서 한 장 페이퍼 받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피검사, 청력검사, 시력검사 아주 간단한 검사예요. 근데 대부분 여성분들은 빈혈, 남성분들은 간 수치 때문에 재검 나오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근데 재검 나오면 24시간 동안에 장비 차고 있어야 되거든요. 이 시간이 많이 부족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미리 한번 여러분들이 체크해 보시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이것 때문에 불이익 보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신체 검사에도 문제가 없는 경우는 이제 역시 최종 임관은 11월 1일이나 12월 1일 날 임관을 받게 된다라는 게 시험 절차이고요. 자, 면접은 철저히 블라인드 면접인데
면접관이 2인에서 5인입니다. 자, 2인에서 5인인데 보통은 3인에서 5인이에요. 2인은 잘 없어요. 2인은 왜 없을까요? 과반수 이상이 나를 가를 주면 그냥 떨어져요. 그러니까 2명이 면접관이면 1명만 가를 줘도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반수가 넘어야 되기 때문에 3명이 들어가서 2명이 나에게 가를 주면 떨어집니다. 수음이 한 가지 중에 그거 꼭 참고해 주시고. 그래서 3명의 면접관이 앞에 앉아 있을 거고요. 혹시 5급을 보는 분들은 4명이거나 5명인 경우까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면접은 철저하게 블라인드 면접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 대한 정보는 1도 모릅니다. 아예 몰라요. 여러분 나이, 학교, 심지어 성별도 아예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외모로 보고 그냥 판단하는 거죠. 아예 경력도 모릅니다. 아예. 근데 여러분들 혹시 경체 있으실까요? 경체? 경체는 없으시죠? 다 공채이시죠? 경체는 요것만요. 경력기록표하고 이력서를 제출하거든요. 경력기록표하고 이력서를 보면서 질문합니다. 경체는. 아시겠죠? 근데 공채는 이런 거 아직 안 내셨잖아요. 여러분 전혀. 그러니까 아예 정보가 없습니다. 아예. 그거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국방부 7급 공채 있으실까요? 국방부 7급 공채. 없으시죠? 9급은 아까 계셨는데 개별 PT 면접이 진행된다. 이렇게 참고해 주시면 되고, 그럼 이 부분은 설명드리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뭐 6회공 이렇게 선발이 된다라는 말씀 퍼센트 드렸고, 군무원 시험이 1년에 몇 번 있을까요? 군무원 시험 대부분 한 번이라고 생각하시는데 2번 있습니다. 2번. 자, 군무원은요 3가지 종류가 있어요. 일반 군무원. 일반 군무원은 여러분들처럼 시험 보신 호봉제 군무원을 말하는 거고, 그리고 임기제 군무원. 임기제 군무원은 출산이라든지 육아휴직으로 결혼이 생겼을 때 1년, 2년 계약직으로 뽑는 거고요. 그리고 군 경력관, 전문 경력관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관학교 교수. 사관학교 교수인데 9급을 할 거예요? 7급을 할 거예요? 뭐 할 수가 없잖아요. 월급을 더 많이 줘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전문 경력관으로 뽑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 중에 여러분들은 일반 군무원이고, 일반 군무원은 1년에 2번 시험이 있습니다. 2번. 전반기 한 번 있고 후반기 한 번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어떤 시험 보신 거예요? 전반기 시험 보신 거예요. 모집 공고가 전반기 났기 때문에. 후반기는 언제 있느냐? 11월 달에 모집 공고가 또 납니다. 11월 달에. 그러니까 임용 전에 또 나요. 그래서 전반기 시험은 필기 시험을 봅니다. 50%. 후반기는 필기 시험이 없고요. 합불만 나옵니다. 서류 전형으로. 그러면 면접 부분에 대한 비중이 필기가 없어지니까 후반기 시험은 면접을 100%로 합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이렇게 참고해 주시면 돼요. 난 그럼 후반기 시험 볼 수 있습니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후반기 시험 있으세요. 대신 자격 요건이 좀 있어요. 여러분들이 실무 경력이 좀 있거나 자격증이 있거나 학위가 있어야 볼 수 있어요. 자격 요건. 이건 참고해 주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 혹시라도 석사 이상의 학위를 갖고 있거나 2년 이상의 실무 경력이 있거나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증이 있으시면 후반기에도 시험 볼 수 있다는 말씀이죠. 필기시험 없이. 그래서 올해 11월 달에 나오니까 이것도 한번 보시면 되고요. 군무원 경력으로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2월 1일 날 임용 받으시면 군무원 생활 하세요. 하시다가 2년 경력 채우시고 후반기 또 볼 수 있습니다. 필기시험 없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후반기에도 5급을 제외한 6, 7, 8, 9급을 뽑습니다. 후반기에도. 전반기에는 5급을 포함해서 뽑는 거고요. 참고적으로 이해해 두시면 되고요. 자, 뭐 면접은 최종 점수에서 동일한 경우에는 면접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이제 필기 점수로 해서 나눠지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군무원 면접 시험 평정 요소인데 이거는 암기하세요. 암기. 꼭 암기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자, 왜 암기하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이거 뭐 별거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제가 누차 말씀드린 것 중에 이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자, 왜 중요한지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군무원 면접관은요. 자, 이거 한번 보세요. 면접관이 3명 있는데 이 면접관은 전문 면접관일까요? 아니면 군무원 면접 보라고 해서 일시적으로 본인의 잡을 갖고 있지만 가서 면접을 한 번만 보는 걸까요? 일시적으로 보는 거죠. 답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군무원 면접관은 전문 면접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면접만 보는 분들이 아니라 그냥 대학에서 강의하고 있는데 전화가 와요. 3일만 와서 면접 봐줄 수 있느냐? 오케이, 가겠다. 군인, 군무원 또는 일반 공무원 전화를 해가지고 3일만 와서 면접 보십시오.
봐주십시오. 비용은 얼마입니다. 라고 해서 보세요. 면접관들은요, 굉장히 면접 보는 게 어색합니다. 굉장히 어색해요. 면접관들이 얼마나 어색하냐면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할 때 여러분들의 눈을 쳐다보지도 않는 면접관들이 제가 봤을 때 반 이상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의 눈을 쳐다보지 않고 그냥 앉아서 바닥 보고 질문하는 면접관들이 반 이상 됩니다. 제 경험상. 면접관들은 굉장히 어색해요. 왜? 내가 뭘 질문해야 되는지도 제대로 모르고 이거 질문해서 답변을 이 친구가 어떻게 할지도 몰라요. 그리고 자, 면접생은 어떨까요? 굉장히 긴장돼 있어요. 상당히 긴장돼 있어요. 엄청 긴장됩니다. 왜? 앞에 있는 면접관이 만약에 군인이 껴있을 텐데 군복을 입고 오거나 아니면 굉장히 인상이 험상궂으면 답변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이 전체적인 관계가 어떤지 아십니까? 상당히 빨리 끝났으면 좋겠으면 이런 엄청나게 어색하고 긴장되는 이상한 분위기예요. 마치 소개팅 처음 나갔을 때 그 이상한 분위기. 여기서 말하는 이상하다는 건 자연스럽지 못한 분위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 이 면접관 분들이 나를 평가할 때 뭐 이런 말씀 드리는데 제대로 된 평가를 못합니다. 제대로 된 평가를 진짜 못해요. 그래서 10분 만에 이 사람을 평가해야 되는데 어떻게 답변하는지에 따라서 이분들이 생각하는 것도 다 다르고 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평가를 못해요. 그러면 여기서 아주 중요한 맹점이 있는데요. 답은 여기 있습니다. 이게 면접관들이 체크하는 수우미 양가거든요. 자, 이 수우미 양가에 여러분들이 답변 내용을 듣고 이 친구 군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괜찮네. 우를 줄래다가 수를 주는 거. 전문 지식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아. 우를 줄래다가 미를 주고. 이 친구 발음도 좋고 정확하고 의사표현 잘하네. 우를 줄래다가 수를 주고. 창의력은 좀 부족한 것 같아. 우를 주고. 예의, 품행, 인사도 안 하고 나가고 인사성이 부족하네. 미를 주고.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지금 면접관은 뭐만 줬어요? 지금 계속. 뭐만 줘요? 수우미만 주죠. 실제 면접관은요. 수우미만 줍니다. 실제 면접관은 뭐는 잘 안 줘요. 양가는 잘 안 줘요. 대한민국 국민들은 정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내가 평가한 게 이 사람의 인생을 결정짓는 거기 때문에 양가를 주게 되면 과락으로 떨어집니다. 왜? 평균 평점 15점 미만은 과락으로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괜히 양가를 줘가지고 이 사람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 강큰 면접관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면접관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면접장을 갔어요. 하루에 한 8명, 10명 평가를 해야 돼요, 가서. 그런데 내가 이 사람을 평가할 때 괜히 내가 양이나 가려줘가지고 이 사람 떨어뜨리게 하고 싶을까요? 그러다가 만약에 이 사람이 나 너무 용납 못한다. 면접 점수 공개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면접 점수 공개 안 됩니다. 하지만 이 사람이 내가 면접 떨어진 거에 불응을 해서 점수 공개 청구를 했어요. 법적으로. 나 이거 수긍 못한다. 점수 공개 청구하겠다. 라고 하면 면접 점수를 공개를 해줘야 됩니다. 면접 점수를 공개를 했는데 3명의 면접관 중에 이 2명은 나를 수를 줘가지고 24점, 25점을 줬는데 나는 이 사람을 12점을 줬네요. 내가 면접관인데 그러면 나한테 이 사람이 민원 걸면 어떻게 해요? 아니 어떤 근거로 딴 사람들은 24점, 25점 줬는데 왜 당신은 12점밖에 안 줬습니까? 나한테 따지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관련된 소명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면접관은 이 면접이 어떻게 끝났으면 좋을 것 같아요? 말 안 나오게 그냥 끝났으면 좋겠으면 하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이 뽑히든 이 사람이 뽑히든 이 사람이 뽑히든 면접관은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전혀. 당연히 없겠죠. 그러니까 면접관의 목표는 오직 하나예요. 그냥 조용히 끝났으면 좋겠어요. 말없이 끝났으면 좋겠어요. 무난하게 끝났으면 좋겠어요. 이게 공무원의 기본 생각이잖아요. 말 나오지 않는 거. 실제 면접도 그렇습니다. 이거는 제가 2007년부터 이 일을 계속해 오면서 사실 제가 작년에 계속 충남대학교나
극동대학교나 여러 대학의 군사학과나 이런 데에 계속 시간 강사나 겸임 교수를 하다가 작년 9월 1일자로 성북구에 위치한 서경대학교에 임용받았거든요. 그래서 저희 학교 교수님들도 연락이 와요. 군사학과니까 면접 좀 진행해 주십시오라고. 근데 저는 이제 이 일을 하기 때문에 갈 수가 없고, 그래서 저희 학교 교수님들 가서 면접 보고 오거든요. 다 똑같은 얘기예요. 뭔가 사명감을 갖고 내가 정말 참 공무원을 뽑아야 되겠다. 정말 사명감 갖고 가서 엄청나게 본인이 강하게 하려고 하는 면접관은 거의 없을 겁니다.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말 안 나오지 않게 그냥 무난히 끝나는 거. 이게 가장 베스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왜 이 5가지를 기억해야 되느냐? 이 5가지에 있는 단어들을 섞어가지고 답을 해야지 수미 양가 중에 우를 기준으로 했다가 이 친구 아까 답변 중에 본인은 창의력이 있는다라고 얘기했어요. 저는 학창시절에 창의력이 굉장히 많은 아이였습니다. 제가 가진 창의력을 바탕으로 최선을 다해 공무원 임무 수행하겠다. 이 친구 창의력이 아까 많다고 해서 우를 줄래다가 수를 주는 거예요. 이 친구 굉장히 성실했다고 했네. 봉사활동도 열심히 하고 어려부터 성실하게 개근도 했다고 했지. 우를 줄래다가 수를 주는 거예요. 이 단어들을 꼭 섞어서 답변을 하시는 게 여러분들에 대한 정답이라는 거죠. 또 한 가지 왜 그러냐면 면접관은 지금부터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측정하겠습니다. 질문 들어갑니다. 이렇게 할까요? 아닙니다. 그냥 무작위로 10개 정도 질문하고 무작위로 채점하는 거예요. 나눠갖고 채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면접관은 그냥 포괄적으로 보고 하나를 잘했으면 10개가 잘 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류죠. 어떻게 보면 인사 오류예요. 근데 하나가 잘 돼 있으면 다른 것도 같이 잘 보이기 때문에 꼭 좋은 인상을 심어주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성실한 거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그래서 꼭 답변을 쓸 때는 이 5가지를 넣어서 답변을 준비하셔라 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아시겠죠? 요거 굉장히 아닌 것 같지만 중요한 겁니다. 이 중에 2-3개만 섞어서 얘기하더라도 어차피 우가 기본인데 2-3개를 수 받으면 22점, 23점 맞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것만 받으면 돼요. 컷에 걸려도 22, 3점 맞으면 무조건 합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여러분 준비하시면 되고, 수미 양가 주는데 양가 잘 안 주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락 기준 15점 미만이거나 과반수가 1개의 가를 주거나, 그러니까 2명이 가를 주거나 아니면 1명이 2개 이상의 가를 주면은 과락으로 떨어진다. 이렇게 과락으로 떨어뜨리려면 1차적으로 면접관이 사유를 써야 돼요. 사유. 왜 이 사람 떨어뜨려야 되는지. 사유 쓰기 좋아하는 면접관이 있을까요? 없다고요. 없어요. 그러니까 진짜 없거든요. 정말. 여러분, 민간 기업 면접하고 군 면접은 완전히 다릅니다. 민간 기업 면접은요, 이 사람을 뽑아가지고 매출액을 극대화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정말 디테일하게 면접 봐요. 능력 뛰어난 사람 뽑으려고. 하지만 군무원, 공무원, 경찰, 소방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제가 봤을 때 오히려 성실하고 봉사정신, 희생정신이 있는 그런 사람을 뽑는 거니까 꼭 여러분 명심해 주셔가지고 양가는 거의 안 맞는다. 면접관들은 점수를 어떻게 매기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통 수, 우, 미 중에 우를 기준으로 해서 매긴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면접관은 그럼 누굽니까? 군인 1명은 분명히 껴있을 겁니다. 가장 면접관으로 모시기가 쉽죠. 현역 군인이 분명히 껴있을 거고 이분이 그 조의 조장일 거고요. 군무원이 들어올 경우 있어요. 특히 기술직 같은 경우에는 군무원이 많이 들어오고 행정직군 같은 경우에는 교수님이 2분인 경우가 있어요. 민간 전문가, 이 교수거든요. 그리고 소속 공무원은 잘 오기가 어려워요. 왜? 다른 기관에 면접 본다고 소속 공무원이 본인 일 놓고 이렇게 가는 경우가 없거든요. 있는 경우도 있는데 거의 드문 경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다? 군인, 군무원, 교수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면접관을 잘 만나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기도하셔야 되죠. 면접관을 잘 만나기 위해. 이번에 육군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국방부도 마찬가지겠지만 면접의 형평성을 좋게 하려면 무슨 방법을 쓰면 되냐면요. 형평성을 맞게 하려면 동일한 면접관에 동일한 질문에 동일한 시간에 면접을 봐야 형평성이 딱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불가능하죠. 육군은 면접실이 몇 개예요? 요번에 똑같이 인사사에서 하는데 몇 개예요? 12개, 13개. 몇 개 꾸며놨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13개 정도 꾸몄을 거예요, 면접실이. 그럼 면접실 13개인데 여기에 동시에 들어가죠. 1면접실에 있는 면접관은 목사님 출신의 교목군인이에요. 13면접실의 면접관은 성격이 굉장히 안 좋은 괴팍한 면접관이에요. 그러면 1면접관의 면접관은 나에게 점수를 잘 주는데 13면접관에 들어간 이 학생은 점수를 적게 받을 수 있죠, 충분히. 그럼 누가 더 많이 합격했어요? 1면접관이 많이 합격을 하는 거죠. 이 문제를 없애기 위해서 쓰는 방식이 바로 뭘까요? 강제할당법입니다. 강제할당법.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실제로 1면접실에 면접 점수를 계속 잘 주는 면접관이 있어서 합격생이 1면접실만 계속 들어간다면, 여기서만 나온다면 형평성이 어긋난 거 아니에요? 나는 기회도 없이 떨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면접 점수 공개 안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논란이 된 게 언제죠? 2021년에 뭐가 있었어요? 왜 광주 전남 지역에서는 합격률이 96%가 넘게 나오고 왜 다른 지역은 40%가 나오느냐? 왜 이렇게 편차가 크냐? 그래서 YTN 연합뉴스에도 나오고 찾아보면 나오세요. YTN 연합뉴스에. 그리고 국감에서도 질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 없앤다고 해서 나온 게 이 수험번호 앞자리가 1부터 9거든요. 1이 서울이에요. 9가 부산 경남이에요. 이 수험번호가 수험번호대로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수험번호대로 하면 만약에 하루에 면접을 다 보는 게 아니라 3일간 보고 4일간 보는 많은 특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월요일은 합격생이 대거 나오고 화요일은 또 대거 안 나오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섞어야 돼요. 지역별로 나오는. 이게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YTN 연합뉴스 그리고 국감에서도 이 지의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네이버 찾아보면 되세요. 나와요. 그래서 이걸 섞어야 돼요. 근데 올해는 안 섞었더라고요. 똑같이. 수험번호 순으로 쭉 나왔어요. 육군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것처럼요. 나머지 타 군이야 이제 인원이 별로 없으니까 그냥 간단히 등수 매겨갖고 할 겁니다. 뒤에 말씀드리도록 하고. 그래서 올해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원래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제 담당자들이 계속 바뀌어요. 담당자들이 계속 바뀌면서 뭐 당연히 수험번호대로 이렇게 오면 좋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자꾸 또 초기화된 것 같아요. 원래 또 이 성적으로 해서 랜덤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 1면접실이 1등, 13면접실이 13등. 1면접실이 14등, 그러니까 1등하고 14등하고 경쟁하는 게 좀 더 형평성이 맞지 않을까요? 이런 식으로 이제 성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유추할 수 있겠죠. 이게 정확한 건 아니지만 저희가 이제 이렇게 유추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면접도 운이 작용한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강제할당법을 써서 동일하게 1면접실부터 13면접실까지 66% 합격생을 맞출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물어봐도 안 알려주겠죠. 나중에 합격자 발표가 나고 여기에 나오는 날짜별로 일일이 쉬어보면 역으로 알 수 있겠죠. 한번 나중에 제가 해볼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강제할당으로 맞출 수도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어차피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으니까 면접관이 누구든 여러분들은 22점, 3점, 4, 5점 맞으면 좋은데 오히려 4, 5점 맞으려고 내가 괜히 잘난 척했다가 역풍 맞을 수 있으니까 저는 한 23점이 가장 베스트가 아닌가. 23점 맞기 정말 쉽습니다. 우에서 두세 개만 수 맞으시면 돼요. 우가 기본이니까요. 아시겠죠? 꼭 그 전략을 쓰시면 됩니다. 시험은 올해도 마찬가지로 뭐 국방부, 육군해군, 공군 작년에 시험 봤는데 올해도 비슷하게 여기서 볼 겁니다. 모집 공고문에 다 나오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보시면 기본적으로 우를 줍니다. 5개 평정 요소니까 20점을 기준으로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5점이다. 이렇게 면접이 대부분 진행을 합니다. 그럼 몇 점 차이예요? 25점에서 15점이니까 몇 점 차이예요? 10점이죠. 면접 10점은 필기 몇 점하고 동일하죠? 40점하고 동일한 거예요. 40점. 4대 1이거든요. 4대 1. 자, 그 이유를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역시 올해 군수 7급도 9급보다 7급이 답이었는데 예를 들어서 군수 9급 필기 합격 컷이 66이라고 해보세요. 그냥 예를 든 겁니다. 이거. 자, 66이 커트라인입니다. 자, 그랬을 때 두 명의 점수를 비교해 볼 거예요. 홍길동은 필기가 80점이고 김민족은 필기가 66점이에요. 홍길동은 플러스 14점 맞았기 때문에 홍길동은 면접 준비 안 하고 그냥 여유롭게 그냥 지냅니다. 뭐
그냥 면접 그냥 가서 욕만 하지 않으면 되지. 왜? 컷보다 14점이 높기 때문에 그냥 대충 보지 뭐. 근데 김민족은 컷에 걸렸어요. 열심히 면접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실제 면접 점수 보니까 홍길동은 18점, 김민족은 22점 맞을 수 있죠. 20점 기준으로 해서 플러스 2점, 마이너스 2점 된 거니까 최종 점수 가려볼게요. 홍길동은 그러면 76점, 김민족은 70점 역전할 수 있는 거예요. 역전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면접 점수가 비중이 그렇게 크다라는 거죠. 필기는 나누기 2, 면접은 곱하기 2거든요. 그래서 4대 1의 비율입니다. 최종 점수는 이렇게 역전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나누기 곱하기 2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략을 잘 짜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해당하는 영상은 유튜브로 다시 올라가니까 여러분 필요한 거 다시 한번 보세요. 필요한 자료들이 있으면. 준비물은 응시표, 신분증, 검정불펜은 국방부 7급말, 그리고 단정한 복장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보니까 단정한 복장 입고 가시면 된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되고, 자, 많은 분들이 이제 근무지 배정, 자대 배치하는 거에 많이 고민하실 텐데 자대 배치는 역시 작년하고 동일한 방식입니다. 최종 합격자 발표가 나면 여러분들에게 연락이 옵니다. 연락이 와서 우선 국방부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국방부 계시니까. 국방부는 강남에서 모인 적도 있지만 지금은 용산에서 모입니다. 용산에 모여가지고 순번을 받게 돼요. 내가 몇 번째인지. 근데 이거는 성적에 대한 순번인지 아니면 그냥 랜덤으로 했는지 아니면 뭔가에 대한 규칙대로 했는지는 안 알려주지만 순번이 있어요.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국방부 행정이라 하셨죠. 내가 합격생이 몇 명이죠? 최종 이번에 국방부 행정? 90명. 90명이요? 자, 90명이 시험 봐서 최종 몇 명 합격이에요? 49명. 49명이요. 그러면 49명이 1번부터 49번까지 전부 순번이 미리 매겨져 있어요. 이거는 등수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순번입니다. 등수인지 뭔지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모여요. 근데 오라는 시간보다 늦게 가면 순번이 뒤로 밀려요.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 그리고 대리 참석이 가능합니다. 국방부는. 내가 일이 있어 해외 그러면 대리 참석해야지 뭐 어떻게 하겠어요. 가능합니다. 대리로 갈 수 있어요. 그랬을 때 다 모여가지고 1시간 정도 전체적인 오리엔테이션 듣고요. 직렬별로 소그룹으로 다 모입니다. 다 모여가지고 자, 국방부 이번에 행정 9급 TO가 자 777 30개, 뭐 한미연합사 2개, 합참 5개 이런 식으로 부대별로 자리가 쭉 나와요. 그래서 자 1번 홍길동 씨 어디 가시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부대를 결정해 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서. 어려운 거 아니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내가 어디 부대로 가고 싶다는 거 미리 좀 알고 가셔야 돼요. 물어봐도 돼요. 여러분 대부분 뭘 원하시죠? 국방부에 가시는 분들 대부분이 서울 근무하기 원하시잖아요. 수도권 근무하기 원하시잖아요. 그래서 합참, 한미연합사, 사이버 정보사령부 요 세 개를 국방부에서는 가장 인기가 높습니다. 왜? 요 세 개 부대를 가면 서울 수도권 이외에는 지방으로 안 내려가거든요. 왜? 지방에 부대가 없어요. 지방에. 근데 방첩사령부 777 여러분들이 이런 데를 가시게 되면 지방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무조건 갑니다. 부대별 순환이기 때문에. 방첩사 간다고 해서 서울 근무할 것 같지만 실제로 그래서 국방부 군무원이 되시면 서울 근무할 확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지방을 갔다 와요. 순환을 하거든요. 부대별 순환하는 겁니다. 내 소속 부대에서. 아시겠죠? 그래서 국방부는 부대를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결정합니다. 그 자리에서. 그리고 육군은 어떻게 하느냐? 육군 같은 경우에는 내가 가고 싶은 부대를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내가 가고 싶은 부대 결정하지 못하고 뭘 결정합니까? 지역을 결정할 수 있어요. 가고 싶은 지역을. 그래서 최종 합격을 하고 나면 10월 14일 날 뭐가 같이 공고가 올라오냐면 자, 이 내용이 올라옵니다. 이번에 서울시 2명, 예를 들어 이렇게 올라와요. 서울시 2명, 인천 10명, 고양시 25명 이런 식으로 해당하는 지역과 인원수가 올라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시와 군별로 뭐 성남시가 됐든 용인시가 됐든 남양주시가 됐든 시와 군별로 개수가 쭉 올라와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걸 보고 1순위부터 10순위까지 잘 고민하셔가지고 가고 싶은 지역을 써서 이메일로 보내면 됩니다. 담당자한테.
그러면 결정내는 방식은 어떠느냐? 성적 순입니다. 최종 성적이 높은 사람이 1등이거든요. 1등이 1순위 서울 썼네요. 오케이. 1등 서울. 하지만 서울을 갔다 해도 수도군단이 될지 수방사가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지역만. 용인을 간다고 해서 무조건 지작사를 가는 게 아니라 사단으로도 갈 수 있다는 거죠. 이해 가시죠? 무슨 의미인지. 그래서 부대는 내가 선택 못하는데 지역은 내가 선택할 수 있다. 군별로까지 돼요. 뭐 금산군, 논산시 뭐 이렇게요. 공준시죠. 뭐 영암군 뭐 이렇게 군 단위까지도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선택 잘 하셔야 되죠. 대학생 있어요? 대학생? 대학생 한 명? 혹시 영상 보는 분들도 대학생이 있으시면 아직 2학기 휴학 기간입니다. 아마 8월 25일까지 대부분의 대학이 휴학을 받을 텐데 대학생이면 휴학하셔야 돼요. 휴학. 무조건 휴학하셔야 돼요. 몇 학년이요? 3학년. 휴학하셔야 됩니다. 휴학 3학년? 3학년이면 휴학을 안 해도 되겠네요. 그냥 학교를 다니세요. 3학년이면. 자, 왜 그러냐면요. 보세요. 자, 이번에 1등을 했어요. 서울에 한 자리가 있었어요. 내가 이번에 1등한 것 같아요. 하지만 서울을 못 갈 수도 있어요. 왜 못 가느냐? 작년, 재작년에 임용유예를 했던 사람이 있어요. 이분들이 오면 내가 1등을 했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나보다 군번이 빨라요. 그러니까 내가 뒤로 밀리고 그 사람들을 먼저 주는 거예요. 휴학 안 해도 돼요. 3학년이면 어차피 2년간 임용유예할 수 있으니까 학교 계속 그냥 다니면서 정말 좋은 학창시절을 보내면 되겠죠. 최종 합격해 놓고. 그러면 굉장히 좋은 게 꼴등으로 합격해도 임용유예에서 그 연도의 1등보다 더 우선순위로 지역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데도 안 알려줘요, 이거는. 네. 여러분들이 육군에 전화해도 알려줄 수도 있겠지만 잘 안 알려줍니다. 근데 육군은 이렇게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가급적 임용유예를 저는 활용해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임용유예 뒤에 한번 말씀드리고, 자, 공군도 최종 합격으로 비행단을 보통 선택을 하죠. 본인이 부대 선택하는 거예요. 해군 같은 경우에 해병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부대 선택을 본인이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임용유예는 2년까지 가능하고요. 임용대기는 기간을 알 수 없어요. 차이점이 뭡니까? 임용유예는 내가 하는 거고, 임용대기는 부대에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아직 자리가 없다고. 어렵지 않으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임용유예를 하고 싶으면 최대 2년까지, 군대 안 갔다 온 사람이 2년이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임용유예가 가능합니다. 학업을 마쳐야 되는 대학생, 6개월 이상 장기 질병, 임신, 출산을 해야 되는 경우, 또는 위원회 판단하에 임용유예가 가능한 경우, 위원회 판단하에 유예라는 것은 예를 들어 어떤 올림피아드 경진대회를 국가대표로 나간다든지, 파리올림픽, 다음에 이제 LA 올림픽이죠. LA 올림픽에 참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훈련 받아야 되니까 저 임용을 좀 유예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 바로 위원회가 열려서 이 위원회 판단하에 임용유예가 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 임용대기 같은 경우에는 나는 가고 싶은데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15일을 전후로 해서 연락이 옵니다. 매달 15일 전후로 전화를 잘 받고 있으셔야 돼요. 만약에 나한테 연락이 안 돼요. 그러면 그냥 넘어가거나 취소될 수도 있어요. 의사가 없는 걸로 봐서. 그래서 만약에 임용대기는 약 10에서 40%, 여기 나오죠? 한 40% 정도까지도 임용대기자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실제로. 한 번에 몇천 명이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추가 면접, 추가 합격. 올해도 있었고요. 오늘 국방부에서도 있었어요. 보니까. 그래서 추가 면접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어요. 6개월 이하에 가능합니다. 필기 합격자 발표가 나고 6개월 이하, 그리고 추가 합격, 최종 합격자 발표가 나고 6개월 이내에는 추가 합격도 될 수 있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니까 참고해 주셔서 혹시 불합격을 하셨다 하더라도 기다려보시면 합격 가능성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 시뮬레이션은 우리 시간이 지금 좀 많이 지났으니까 영상을 좀 보세요. 유튜브에 제가 따로 찍어서 올렸으니까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10분간 시뮬레이션 하는 건데, 군번 면접 시간 딱 10분입니다. 10분 만에 딱 끝납니다. 이것도 중요한 내용이긴 했었는데 여러분들이 꼭 영상 찍어 올려놓은 게 있으니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군번 면접책은
47개 직렬 중에 34개 직렬이 공개가 되어 있으니까 요 책과 작년의 기출문제를 별도로 프린트로 드린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질문은 보통 몇 개 정도 받습니까? 10분간 약 10개 정도 받습니다. 어떤 유형을 받나요? 요 정도 질문을 받습니다. 이 정도 질문. 자 처음에 뭐 나오죠? 자기소개서 지원 동기. 이건 무조건 물어보겠죠. 안 물어보지 않습니다. 무조건 물어보고, 그 다음에 인성 질문, 상황 질문, 국가간 안보관, 전공 질문, 시사 이슈, 마지막 하고 싶은 얘기. 요 정도 멘트에서 끝나는데요. 이 중에 제일 어려운 게 어떤 걸까요? 국가간 안보관. 어려운 거 같지만 답을 외워가면 돼요. 그냥. 시간 있잖아요. 시간 있으니까 외워가면 돼요. 국가간 안보관은 나올 문제가 뻔하거든요. 갑자기 국가간 안보관이 새로운 문제가 있을까요? 없어요. 이슈는 새로운 게 있겠죠. 하지만 국가간 안보관은 뻔합니다. 늘 나오는 게. 다 외워가면 돼요. 전 이거 별로 어렵지 않다고 봐요. 외운 거 답 이야기하면 되거든요. 뭐가 어렵을까요? 전공 질문이 어렵습니다. 선생님 전공 질문 우리가 필기 합격했는데 뭐가 어렵습니까? 필기 합격을 했지만 면접관 중에 교수가 있다고 했잖아요. 이분들이 관건이에요. 만약에 진짜 교수를 잘못 만나가지고 이 교수님이 사명감을 갖고 엄청나게 나에게 꼬리 질문하는 면접관이 있을 수 있고 그렇지 않은 면접관이 있을 수 있거든요. 무슨 질문할지 모르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사실 이 중에요. 여러분 이 중에 전공 질문은 필기에서 공부했던 내용을 거의 나올 텐데 이거 빼고는요. 나올 만한 질문들 전부 예측할 수 있어요. 사실. 나왔던 거 그대로 나옵니다. 여러분 선배들이 나왔던 대로 나와요. 만약에 이번 연도만 특이한 게 나온 거라면 이슈에 대해서 조금 준비하는 거 이거 말고는 없다라는 거예요. 늘 나왔던 게 반복이에요. 근데 진짜 어려운 거는 제가 봤을 때 전공 질문인 것 같아요. 누가 면접관이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근데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전공 질문을 한 번도 받지 않은 분들도 많습니다. 차례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인, 군무원, 교수 순으로 질문을 하는데 시험 시간이 10분이잖아요. 10분 동안 시간 한 배를 잘못해가지고 앞에 있는 군인 말하기 좋아할까요? 듣길 좋아할까요? 말하기 좋아하죠. 나이가 50이 넘어가고 중년이 되면 말이 많아집니다. 정말 말이 많아져요. 말을 계속하는 거예요. 특히 교수님들 말하기 좋아하죠. 그러니까 말을 계속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금방 끝나요. 이 사람한테는 15분 주고 이 사람은 10분 주고 이러면 형평성이 어긋나죠. 10분에 딱 끝나요. 면접은. 10분에 끝나면 알람 아마 교수님들이 대부분 본인 시계로 맞출 거예요. 그래서 종이 울리기도 할 거예요. 그래서 10분이면 딱 끝나기 때문에 전공 질문을 아예 안 하는 경우도 있고 만약에 교수님 먼저 질문하는 경우에는 전공 질문만 엄청 나온 분도 있어요. 그런 사례들을 이 책에 넣어놨는데 자세히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복불복이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운이 좋아야 돼요. 그리고 제 경험상 죄송한 말씀인데 8시 30분 첫 타임으로 들어간 분들은 희한하게 다 떨어지세요. 희한해요. 죄송한 말씀인데 제 경험상 이 친구는 진짜 붙어야 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떨어지더라고요. 많이. 그 경험을 저는 많이 했습니다. 정말 많이 했어요. 그래서 첫 타임이 제일 저는 안 좋은 것 같아요. 왜 그런지 생각해 보니까 첫 타임은요. 비교 대상이 없어요. 비교 대상이 없고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그래? 군무원? 그럼 어느 정도는 되겠구나. 면접이니까. 교수님들은 대부분 학생 면접을 하다 가거든요. 19살 학생 면접을 하다 가다가 공무원 면접을 하러 가니까 어느 정도 돼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솔직히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비교 대상이 없으니까 점수를 많이 못 주는 거예요. 많이 떨어집니다. 가급적이면은 앞번호가 좀 안 좋은 케이스예요. 제 그동안 17년의 경력상 안 좋아요. 이 친구는 진짜 합격을 해야 되는데 왜 떨어졌지? 라고 하는 의아한 경우는 비교 대상이 거의 대부분 없는 앞번호예요. 좀 안타깝죠? 두 번째, 세 번째로 넘어가면 비교가 되잖아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좀 가능성이 좀 더 있지 않느냐. 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어쨌든 요 정도 질문을 하는 거고요. 누군가 저에게 무조건 하나만 군무원 면접에서 이야기해달라면 저는 이겁니다. 단점을 보이지 말고 면접을 봐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장점을 이야기해도 바쁜데 단점을 이야기하지 말라고요? 장점보다는 단점을 보이지 않는 게 저는 더 좋습니다. 이게 훨씬 저는 더 유리하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자 보세요. 면접관은 누구를 뽑는다고 했습니까?
적격성을 가진 사람을 뽑을 건데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대한민국 사람들은 굉장히 착해요. 정이 많아요. 본인이 굉장히 많이 낮은 자세로 남에게 본인을 어필합니다. 낮은 자세로.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고등학교 때 공부를 잘했던 분이 있다 하더라도 누군가 물어보면 아유, 잘 못했습니다. 저 잘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굉장히 겸손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 미국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조금만 잘해도 본인의 잘하는 장점을 엄청나게 부각을 합니다. 근데 대한민국 사람들은 안 그래요. 그래서 본인의 단점을 의외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하면 안 됩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건 없겠지만 자, 여러 유형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려서 저희 집은 굉장히 가난했습니다. 부모님은 그래서 굉장히 성실하게 우리를 가르쳤습니다. 앞에 가난했다라는 걸 굳이 이야기할 필요 있을까 없을까요? 없습니다. 어려서 저는 왕따를 당했어가지고 정신과 치료를 받아가지고 상담을 통해서 훨씬 정신적으로 지금은 건강해졌습니다. 어려서 교통사고가 나서 병원에 입원해 있어가지고 재활을 통해서 지금은 더 건강해졌습니다. 굳이 그런 걸 이야기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다라는 거예요. 본인의 단점을 거짓말하라는 게 아니라 저는 드러내지 말라는 거예요. 보이지 말으시라고요. 안 할 것 같죠? 의외로 굉장히 많이 실수합니다. 굉장히 많이 실수해요. 거짓말하지 말고 드러내지 말고 팩트만 이야기하세요. 성실하게 부모님 날 가르쳤다? 그것만 이야기하세요. 그냥. 저희 부모님은 직업이 별로 안 좋습니다. 공무원이 아니십니다. 공무원이 아니다라는 거, 직업이 별로 좋지 않으시다. 뭐하러 얘기해요? 그냥 성실하셨다라는 것만 얘기하시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정말 중요해요. 왜 그런지 그 증명을 해드리고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복숭아가 굉장히 맛있는 철이죠. 복숭아를 사러 이마트에 갔습니다. 복숭아 여기에 좌판에 1000개가 깔려 있어요. 1000개. 자, 이 중에 내가 복숭아를 사러 갔어요. 한 10개 정도만 살 거예요. 가족끼리 먹으려고. 자, 그런데 복숭아를 사러 10개를 사러 가면 대부분 어떻게 하시냐면 두 번의 기회가 있는데 첫 번째 15개를 먼저 고르세요. 두 번째 15개 중에서 10개를 골라서 사실 거예요. 자, 그러면 15개를 고르기 위해서 1000개의 복숭아를 전부 확인해 보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서. 왜요? 왜 안 해보세요? 하면 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너무 비효율적이에요. 내가 10,000원짜리 복숭아를 사는데 이거 1000개를 전부 확인한다? 너무 비효율적이에요. 그러면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내 기준 이상이 되는 거를 들어서 15개를 담겠죠. 그리고 나서 15개 중에 10개를 살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거. 첫 번째, 15개 중에 상태가 좋은 10개를 사실 거예요. 아니면 15개 중에 상태가 안 좋은 5개를 버리실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면? 5개를 버리겠죠, 대부분. 그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제가 15개 골랐어요. 근데 10개 살 거예요. 그러면 들었는데 좀 흠집이 있어요. 이거 좀 물렀어요. 사이즈가 좀 작아요. 그 상태 안 좋은 15개를 버리는 게 쉬울까요? 15개를 고르는 게 쉬울까요? 버리는 게 쉬워요. 자, 여러분들 15개를 고르는 거는요, 필기시험입니다. 필기시험을 왜 보느냐? 여러분들 몇천 명이나 되는 사람을 다 만날 수가 없으니까 필기를 통해서 기본 소양 이상인 사람을 뽑겠다라는 거예요. 먼저 자기 이름 영어로 쓰고 한자로 쓸 수 있는 사람을 공직자로 시켜야지, 자기 이름 영어도 못 쓰는 사람은 어떻게 공직자 시킵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기본 이상이 되는 사람 뽑겠다. 그리고 이제 추렸으니까 직접 만나서, 면접이 뭐예요? 얼굴을 보고 만나서 뽑겠다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10개를 고를 건데 10개를 고르기보다는 뭔가 흠 있는 사람을 떨어뜨리는 게 면접이라는 거죠. 그게 훨씬 쉽거든요. 그래서 꼬리 질문이 들어온다? 불안한 겁니다, 굉장히. 꼬리 질문이 들어오면 상당히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 내가 뭔가 흠집이 있는 거를 면접관에게 보였구나. 꼬리 질문이 들어오면 떨어뜨리게 돼요. 자, 면접관 3명이 있는데 나에게 질문을 할 때 교수님이 나한테 꼬리 질문을 계속해서 내가 답변을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나는 교수님한테 혼나고 있어요. 전공 그것도 모르면 안 된다라고 해서. 그러면 옆에 있는 군인이나 군무원, 이 전공 지식에서 알 수 있을까 없을까요? 전 모른다고 봅니다.
알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군인이나 군무원분은 교수님이 질문하는 내용에 답변을 못하거나 꼬리 질문을 계속하는 이 상황에 대한 분위기를 보고 나를 평가하거든요. 그러니까 안 좋은 거예요. 제일 좋은 면접은요, 빨리 끝나는 면접이 가장 좋은 면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시험 끝나고 나서 어떤 학생은 저한테 교수님 저한테만 질문이 계속 들어와서 저는 답변을 잘했다라는 학생이 있고 면접관들이 저한테 질문도 안 하고 쳐다보지도 않고 관심도 없었던데요. 누가 합격할까요? 두 번째가 합격하는 겁니다. 절대 첫 번째가 합격하지 않습니다. 자꾸 질문하는 이유는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까 자꾸 질문해보는 거예요. 자꾸 질문해서 이 사람에 대해서 뭔가 흠집을 찾아내려고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10분 면접 보고요. 10분간 뭐 할까요? 이분들이 채점하죠? 채점하면서 어떻게 할까요? 서로 토의합니다. 왜 토의를 할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 토의를 왜 해요? 괜히 나 혼자 이 사람만 점수를 적게 주거나 나 혼자 점수를 많이 주면 괜히 이상해지잖아요. 그러니까 토의해요, 늘. 항상 똑같이 토의해요. 그리고 이 사람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그때 단체로 다 안 좋게 주겠죠. 자꾸 질문하면. 꼬리 질문을 차단하는 연습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딱 막아야 돼요. 이 연습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단점을 보이는 순간 꼬리 질문 많이 들어오니까 절대 하지 말아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그래서 24년 돌격 군무 면접 캠프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육군 대령 출신, 공군 대령 출신, 해군 해병 대령 출신, 이 대령 출신 분이 위원장이 돼서 여러분들이 각 군마다 해당하는 군마다 모의 면접을 진행을 합니다. 특히 박복경 면접위원은 저랑 굉장히 오래 하셨고 대령으로 예편하자마자 계속 저희 학원에서 면접위원을 하고 있고 국방부 대변인 출신이세요. 상당히 이쪽 분야에 굉장히 넓죠. 그리고 저는 노량진 대전 담당하고 광주 담당하고 그리고 이제 직렬별 팀장님 제도가 있고 이제 직렬마다 팀장님별로 진행을 한다. 그리고 여러분들 궁금한 점이 이런 분들 팀장님에게 문의하셔서 직렬하는 거고 34개 직렬 모집합니다. 행정시설, 정보통신, 공업, 항공, 보건 직렬 34개 직렬. 노량진, 광주, 대전 캠퍼스에서 진행을 하고 노량진 캠퍼스 1기는 끝났어요. 지난주 종강을 다 했고 2기, 3기, 4기 21일, 23일, 27일 이렇게 3번 기회가 있으니까 선택을 하시고 육군 경우에는 21일 날 하시고 해군이나 국방부나 공군 경우는 23일이나 27일 하셔도 되세요. 여유가 있으니까 아직은요. 여유가 정말 없는 게 육군이니까 육군은 참고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대전, 광주 캠퍼스에서도 진행을 한다. A 프로그램은요. 강의식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먼저 특강을 들으셔야 되고 이 특강이 끝나면 답변 쓰는 요령에 대해서 알게 되실 거예요. 그 답변을 써 오시면 컨설팅이 들어가는데 이 사이에 그룹별 스터디를 조직해 드립니다. 그래서 스터디는 시험 날까지, 면접 날까지 매일 모여도 되고 이틀 한번 모여도 되고 계속적으로 스터디를 하시는 거고 컨설팅은 답변을 써오신 거에 대해서 첨삭을 해드리고요. 이미지 코칭, 별도의 이미지 학원 안 다니셔도 이미지 학원 강사님 오셔서 뭐 옷차림부터 해서 특강 진행할 거고 실전 모의 면접은 2번 진행합니다. 2번 진행을 해서 내가 25점 만점 중에 몇 점인지 합격인지 불합격인지를 점수를 그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코멘트를 같이 해드립니다. 저 면접위원분들이 그게 12번까지 진행을 하고 B 프로그램은 여기서 컨설팅만 빠집니다. 나머지 다 동일합니다. 실전 모의 면접까지. C 프로그램은 온라인, 거리가 머신 분들은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고 모의 면접은 줌으로 실시간으로 진행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집 인원은 이제 선착순을 진행하는데 뭐 많이 필기 합격생이 줄었기 때문에 뭐 충분히 자리는 여유가 있고요. 그리고 A 프로그램 59만 원, B 프로그램 39만 원, C 프로그램 19만 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번호는 회사 폰인데요. 이쪽으로 전화하시면 제가 면접 기간에 받는데 이 핸드폰으로 전화하시면 군무원 면접에 대해서 중간에 궁금한 점 제가 자세히 안내해 드릴 겁니다. 육군, 해군, 공군, 국방부 전화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화 잘 안 돼요. 워낙 전화도 많이 가고 해서 안 되기 때문에 저한테 전화하시면 제가 즉시 해결해 드릴게요. 오랜 기간 상담 못하고 5분씩 무료로 진행을 해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질의응답을 가질 건데 궁금한 점 거기다가 써주신 내용 있죠? 그 써주신 내용을 가지고 질의응답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